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곳 미쓰비시 줄사택의 활용 방안을 두고 부평 지역 사회가 뜨겁게 논의 중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최근에 미쓰비시 줄사택의 활용 방안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을 지역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가 그 토론회의 핵심 주제였는데요. 네. 부평에서는 앞서 설명을 주셨지만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거주졌던 미쓰비시 줄사택을 비롯해서 현재는 부평 미군 기지죠. 그 과거 일본군의 이제 조병창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판 토굴 등 일제 강점기 시절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부평구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런 지역의 역사적 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삼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인터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던 역사적인 유물을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고 들었는데요.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인 가치가 강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제 미쓰비시 제강으로 이제 끌려간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붙어 살았다고 해서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불렸는데요. 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전쟁을 위해 군수물자를 만들었다는 현장이자 증거임을 강조했는데요. 네. 가해국의 양심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유적으로 부평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귀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앞서 토굴과 조병창 등 이제 그 부평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아픔이 산재에 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이를 모두 모아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관련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의 유적이 몰린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견인한 역사의 주체로서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미쓰비시 사택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일종을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쓰비시 사택과 인천 조병창과 지금 토굴이라고 불리는 일본군 지하시설의 남은 지역을 다 모아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이런 역사적 현장의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두고는 갈등이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유는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이제 관리 부재와 노후화로 솔직히 이제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이는 이제 부평구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부평구는 지난해 이제 줄사택 일부를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 의회는 줄사택의 역사적인 가치를 감안했을 때 함부로 헐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예산 삭감이 진행된 부평구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삭감됐던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됐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관련 예산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부평구도 이에 맞춰서 관련 예산 20억 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상정했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운 만큼 이번에는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익성 부평구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7, 80년 정도를 고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빠르게 그 공공성이 담보가 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서 다른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지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주차장에 들어설 경우에 앞으로 줄사택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 미쓰비시 줄사택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에 약 1000여 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을 거치면서 2017년 초 그 87채만이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약 60여 채로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부평 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이제 주차장에 들어설 경우에 미쓰비시 줄사택은 약 이제 20여 채만 남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남는 줄사택 역시 이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높은 가치를 지닌 이제 지역의 역사적 장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